흔히들 to 부정사는 미래의 행동, ing는 과거의 행동을 의미한다고 이해하기도 하는데 꼭 그런 걸까요? 오늘은 보어로서 형용사를 대신하는 마지막 요소인 to 부정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to 부정사는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따라오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to는 전치사 to와 거의 동일한 의미를 표현합니다. 즉, 거의 근접하거나 접촉하기 직전의 상황을 표현합니다. 따라서 to는 어떤 동작을 발생시키는 동작 개시 버튼과 같은 역할을 하며 그 동작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어떤 동작을 일으키게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to 부정사는 바로 그러한 버튼을 누르려는 상태 또는 누르면서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버튼을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는 문맥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본동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그 동작을 일으키려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동사는 그런 동작을 하도록 향하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고 실제로 to 부정사가 의미하는 동작을 발생시키기 별개의 행동이 또 한 번 일어나야 하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즉, 본동사는 그러한 행동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상황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며 to 부정사는 주어가 본동사의 행위에 이어 하게 되는 동작을 표현하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상태가 결과적 상태로 남아 보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ing는 이미 어떤 행위가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반면 동사 원형은 아직 발생하지 않거나 본동사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또는 동작의 정의를 활용하여 행위 전체의 모습을 표현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to 부정사 역시 동사 원형을 사용하므로 아직 어떤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동사 행위 이후 발생함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본동사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to 부정사 역시 이루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ing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반면 동사 원형과 to 부정사는 일회성을 가진 한 번의 행위를 표현합니다. ing와 동사 원형은 본동사와 하나의 동작을 형성하는 어감이라면 to 부정사는 본동사와 별개의 동작을 하는 어감이 강합니다. 따라서 동사 원형은 본동사와 동시에 또는 매우 근접한 시간 내에 발생함을 전제로 하지만 to 부정사는 본동사와는 시간적으로 떨어진 다음의 행위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I told him to finish the homework. 나는 그에게 말했다. 숙제를 끝내는 상태가 되라고. 내가 그에게 말함으로써 끝내라는 행동을 일으키고자 의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톨드라는 행위를 했고 내가 그런 행위를 통해 의도한 상태가 바로 숙제를 끝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말을 한 결과 숙제를 끝내게 하려는 상태로 의도한 상황이 결과적 상태로 남게 된 것입니다. 결국 내가 톨드하면 그는 피니시라는 행동을 취하여야 하는 별개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본동사가 보조동사가 별개의 동작을 이루는 경우 바로 to 부정사를 사용합니다. 아울러 내가 그에게 말을 했고 그런 행동을 하게 하려는 상태를 의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행동이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I bought the old house to live in a quiet forest. 나는 오래된 집을 샀다. 조용한 숲에서 사는 상태를 의도하여. 집을 산 행위를 한 의도가 결과적 상태로 남겨진 것이 조용한 숲에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집을 샀는데 그 행위는 조용한 숲에서 산다는 별개의 동작으로 이어지는 상태를 의도했던 것입니다. 영어에서 감정 표현은 통상 to 부정사를 수반하게 됩니다. 감정 동사는 어떤 동작이 아니고 마음의 작용인데 영어에서는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어떤 행동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want나 like 뒤에 보통 to 부정사가 뒤따릅니다. I want to have a rest. I'd like to have a rest. 나는 어떤 상태를 원한다. 휴식을 취하는 상태를. 휴식을 취하는 행위를 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런 행동을 의도하면서 마음이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행위를 하지는 못한 상황이고 단지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어에서 어떤 마음이 드는 것과 그에 따른 동작을 하는 것은 별개의 행위로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to 부정사가 쓰여지기 좋은 상황인 것입니다. 다음은 흔히들 be to 용법이라고 하는 예문입니다. You are to get a raise. 너는 놓여있다. 임금 인상을 갖게 될 상태에. 현재 임금 인상을 얻게 될 상태에 있는 것이고 동작 버튼을 누르는 순간 임금 인상을 가지는 것은 현실이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동작 버튼은 누르지 않은 상황으로 읽혀집니다. 결과적으로 임금 인상을 갖게 될 상태에 이미 놓여 있다는 것이며 어감에 따라서는 확정된 상태 또는 운명과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때 to 부정사를 하려는 상태에 어느 정도 가까이 갔는지, 즉 동작 버튼에 어느 정도 다가갔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to 앞에 수식어를 붙이기도 합니다. You are about to get a raise. 너는 놓여 있다. 임금 인상을 갖게 될 상태에 매우 근접하게. 임금 인상을 갖게 되는 순간에 거의 다가온 것입니다. 곧 임금 인상이 있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We are to meet at 7 p.m. 우리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 7시에 만나는 상태에. 7시에 만나기로 확정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동작 버튼을 누르기 전이지만 7시에 동작 버튼을 누르기로 확정된 것입니다. All passengers are to fasten their seatbelts. 모든 승객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 안전벨트를 매는 상태에. 안전벨트를 매야만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동작 버튼을 누르기 전이지만 지금 누르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의무를 이행할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be to 용법은 각각의 용법을 따로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have to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어떤 행위를 하려는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to 부정사가 의미하는 동작 버튼을 누르려는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동작 버튼을 눌러야만 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 동작 버튼을 누르지는 않은 느낌이네요. We have to find him.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를 찾는 행위를 하는 상태를. 그를 찾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to 부정사는 아직 그 행위를 하지는 않고 하려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me. 너는 가지고 있지 않다. 나를 걱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상태를. 나를 걱정하는 행위를 하는 상황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to 부정사 역시 아직 그 행위를 하지는 않은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get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et에는 어떤 특정한 의미가 있지 않고 단지 직접 몸을 움직이는 등의 수고로움을 통해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의미만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자연스럽게 어떤 상태에 도달한 것은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지 수고로운 행위를 통해 의도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도한 상태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에 그 상태에 나옵니다. 따라서 get이 의미하는 뜻은 내가 직접 움직이든 남을 끌고 가든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상태에 골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이르면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인가 이루어진 상태는 바로 뒤에 나옵니다. get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have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I got a new job last week. 나는 새 직장을 가진 상태가 되었다. 지난주에. 나는 직장을 찾아다니는 수고로운 과정을 거쳐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데 그 상태는 새로운 직장을 have하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다음 문장과 같이 수요 동사 형태도 가능합니다. I got her a doll. 나는 그녀가 어떤 상태에 이르게 했다.
인형을 해부하는 상태에. 여기서 해부하는 상황이 꼭 소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주변에 위치하게 하거나 내 몸에 부착하거나 무엇인가를 인지하는 것들도 다 해부의 감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Get the phone. 전화 받아. 몸을 좀 움직이는 수고로움을 거쳐 어떤 상태에 도달하라는 뜻이고 그 상태는 전화를 잡는 것입니다. 전화를 잡는 것도 내 몸에 가까이 두게 된 것이므로 해부의 감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보어가 이어지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He got off the phone. 그는 어떤 상태에 이르렀다. 폰을 끈 상태에. 통화를 마치고 전화기를 끈 상태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They finally got together. 그들은 드디어 어떤 상태에 이르렀다. 함께 만나는 상태에. 타동사 형태면 목적어를 어떤 상태에 이르게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The movie got us emotional. 그 영화가 우리를 어떤 상태에 이르게 했어. 감정적인 상태에. 그렇다면 get 뒤에 어떤 동작을 하는 상태를 나타내야 한다면 어떤 형태로 오는 것이 적절할까요? 어떤 상태로 이끌고 간 동작까지가 바로 get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나온 상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행위로 인식되어집니다. 따라서 본동사 get과 보조동사와의 관계는 별개의 행위로 인식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to 부정사가 적절합니다. 그리고 이때 get은 to 부정사 행위를 의도하고 그 상태까지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to 부정사가 의미하는 동작 버튼을 누르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그 행위는 발생을 하게 됩니다. I got to know her better after working together for a year. 나는 어떤 상태에 이르렀다. 그녀를 더 잘 아는 상태에 1년 동안 함께 일한 후에. get이 타동사로 쓰이면 그 사람이 다음 행동을 하게 만드는 상태로 이끌고 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그가 그 행동을 이어서 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How did you get her to do that? 어떻게 그녀가 그걸 하도록 만든 거야? 그녀를 어떤 행동을 하는 상태로까지 이끌었고 그 결과 그녀가 그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왜 get 뒤에 to 부정사가 와야 하는지 확실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본동사의 행위가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의 상태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이때의 to 부정사는 get to의 감각으로 받아들여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결과적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본동사의 행위를 통해 to 부정사의 동작 버튼을 눌러버린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She grew up to be a successful doctor. 그녀는 자라났는데 성공한 의사가 되는 상태에 이르렀다. 성공한 의사가 되길 의도하여 자란 것은 아닙니다. 자라는 것과 의사가 되는 것은 별개의 행위로 인식되어집니다. to 부정사가 쓰이기 좋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잘한다는 본동사의 행위가 성공한 의사가 되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get과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to 부정사의 동작 버튼이 눌러진 상태입니다. They invested a lot of money, only to lose it all. 그들은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모든 것을 잃는 상태에 이르렀을 뿐이다. 돈을 투자할 때 잃을 것을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돈을 투자하는 것과 잃는 것은 별개의 행위로 인식되어집니다. 역시 to 부정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많은 돈을 투자한 행위는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상태로 이끌었습니다. to 부정사의 동작 버튼이 눌러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형용사 to 부정사 구문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보어와 보어가 나란히 이어진 병렬 구조입니다. 따라서 두 개의 보어가 동시에 함께 발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to 부정사의 동작 버튼을 누르려고 하거나 동작 버튼을 누르면서 느껴지는 어떤 상태를 형용사가 표현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I'm afraid to fly. 나는 어떤 상태에 있다. 비행기를 타기에 두려운 상태에. 아직 비행기를 타지는 않는 상태이며 그런 행동을 하려는 상태에 다가가면서, 즉 동작 버튼을 누르려고 하니 두려움이 발생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I was happy to meet you. 나는 어떤 상태에 있었다. 너를 만나게 되어 기쁜 상태에. 너를 만나는 동작 버튼을 누르면서 느껴진 감정을 해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동작 버튼을 눌러 만난다는 행위가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You're crazy to do that. 너는 어떤 상태에 있다. 그걸 하여 미친 상태에. 그걸 하는 동작 버튼을 누르면서 미친 상태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말로는 무엇을 하는 걸 보니 형용사 안에 정도로 해석됩니다. 여기서는 그걸 하는 걸 보니 미쳤네 정도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과 이번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에 대한 논쟁은 없었으면 합니다. 원어민들이 본인들도 설명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수많은 용례를 오랜 시간 관찰하고 나름의 논리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다 포괄하지 못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영상의 내용 중 유용한 부분이 있다면 취사 선택하여 영어 문장을 더 깊게 이해하는 데 활용하면 그만일 것입니다. 다만 현재 분사는 이미 발생한 경우에 쓰고 to 부정사는 미래에 발생할 일에 쓰인다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보조동사 삼총사의 본질을 이해하고 영어 문장을 조금은 더 깊이 있게 바라보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 그동안 제가 깨닫고 적용해왔던 원칙들을 공유하려 한 것입니다. 이제 영어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거의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조동사 삼형제를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학습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